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3회 37번 문제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요.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과밀억제권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억 9천만 원 이하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5억 4천 6954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9억 6954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세종특별세파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3,700만 원 이하죠. 9억 그리고 3,700만 원만 기억하고 나머지 중간에는 6954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5억 4천입니다. 파주, 화성 또 마찬가지 세파화, 안산, 용인, 김포, 광주의 경우 옛날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는 광역시라도 과밀억제권이 아니라 기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5번이 정답인데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했는데 9억 초과하는 게 적용 안 되는 게 뭐라고 우리는 암기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 코로나 때 6개월 연체해도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하는 거 요건 9억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그럼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5%밖에 못 올린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이런 거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것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도 적용이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 갱신 요거는 민법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겠죠. 9억 초과하면. 자,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것도 역시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키역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시 얼마입니까?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 3번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요런 취지의 문제는 민법에서도 출제를 했습니다. 민법, 민사특별법에서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임시표준대개권해, 임시특례, 표준계약서,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9억 초과에도 적용되지만
그 외에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율 제한, 최단기 존속 기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것들은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 9억 초과,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전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예, 이게 2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1등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써내지만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9천만 원이 10%인 9천만 원만 냅니다. 그러면 2등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9천만 원 이상은 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천만 원을 초과해서 써내야 됩니다.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러면 2등을 뽑습니까?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 즉 2등에게 매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뽑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의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를 촉탁한 때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 등기와 상관없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까지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13일이 돈 내는 날이면 딱 13일만 돈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3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은 어떨 때 합니까? 보증금만 걸어놓고 매각 잔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게 재매각인데, 재매각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또 잔금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들의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 이하죠. 6개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지만 매수 신청 대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X네요. 중개 실무교육하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동시에 개업하려면 둘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제가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죠.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와 중개업은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 교육이기 때문에 동시에 둘 다 하려면 둘 다 받아야 됩니다. 1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때죠. 즉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24회 기출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